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혁 변호사입니다. 지금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재명 2심 재판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야말로 작심 비판, 조목조목 비판한 겁니다. 2심 재판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위법 사유가 9개나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재명 2심 재판부 그야말로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심 재판부의 재판이 사실상 말이죠, 이 재판이기를 포기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법 사유를 9개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요. 상고이유서는 아시다시피 말이죠, 검찰이 이미 제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 검찰이 제출하자마자 대법원에서 바로 인편 송달을 통해서 의원실에 이재명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을 했습니다. 그럼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20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간을 앞당겨서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답변서 기간은 열흘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재명은 4월 21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심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면 열흘 안에 내라는 것이지,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4월 21일 이후에는 언제라도 사실은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부터 벌써 상고이유서 검토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기록 검토, 증거 검토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지금 바로 사실은 선고가 가능하다. 물론 이 답변서가 제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건을 검토하고 기록 검토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3부에서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사건의 중요성이라든가 선거와의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6월 3일 전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3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이 낸 상고이유서를 보면은 말이죠, 해석 자체로 논리 모순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심 이 재판이 1심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심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다는 것이죠. 2심 재판은 말이죠, 수사 기록이라든가 내지는 증거에 나타난 그런 사실관계를 비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논리 모순을 범했다는 것이죠. 특히 말이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구를 따른 것이다, 이런 발언을 무죄로 본 거에 대해서 말이죠, 위법하다. 아니, 백현동 부지 이것이 용도 변경 종을 4단계나 상향해 줬죠. 그것이 국토부 요구를 따른 것이라는 말은 참으로 이거 뭐 압박이니 협박이니, 우리 협박받았다는 것을 뭐 압박을 갖다가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보면서 그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의견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 2심 재판부를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위법 사실을 9가지로 나눠서 일일이 열거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발언한 문장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재조업하거나 일반인이 이해하는 방식을 벗어나 실제 취지와 달리 해석했다는 게 지금 상고 이유를 제출한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재명이 얘기한 거를 갖다가 2심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나누고 재조합하고 일반인이 이해하는 방식을 벗어나 실제 취지와 달리 해석했다. 원래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허위로 받아들였는가, 사실로 받아들였는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안 하고 법원이 말이죠, 멋대로 이 말을 나누고 재조합하고 그래서 해석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앞서 1심은 말이죠,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죠.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상고이유서에 대한 이재명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답변을 하려면 21일까지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때 이후에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되지만 어쨌든 벌써부터 심리는 들어가 있을 거고,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5월 중에 충분히 선고가 가능합니다. 633 원칙에 의하면 6월 25일까지입니다. 6월 25일까지. 3월 26일에 선고가 났으니까 6월 25일까지죠. 근데 6월 3일이 대선이 있으니까 6월 25일까지 가면 안 되죠. 대선 전에 시험을 봐야죠.
그야말로 정치적 결단이 아니고 이것은 사법적 결단이기 때문에 633 원칙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다만 만약에 말이죠, 이걸 6월 3일 이후에 하게 되면 6월 3일 선거 결과가 또 이 판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따라서 법원은 정치적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그리고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다면 5월 중에 선고를 해야지 이걸 뒤로 밀어가지고 말이죠, 6월 이후 7월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33 원칙을 갖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33 원칙을 지킬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대법원의 의지를 보십시오. 남부장관을 통해서 말이죠, 표본부제로 안 받으니까 집행관이 기다렸다가 3시간을 기다렸다가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의원실로만 집행관이 간 게 아닙니다. 계양구로도, 인천으로도 또 집행관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구 집을 비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송달을 못했을 겁니다. 그 의원실로 간 거죠. 그래서 의원실에 송달을 해버린 거죠. 결국 양면 작전, 그러니까 집과 의원실을 동시에 공격하는,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송달하는데 대법원이 성공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안 받으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렸지만 대법원의 적극적인 그런 공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 보면 대법원은 빨리 판결을 하겠다는,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지금 전략에 따르면, 대법원의 지금 스탠스에 따르면 판결은 빨리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1심이 맞는 거다, 그렇게 선고가 돼야죠. 파기 재판을 하든 파기 환송을 하든 2심이 맞는 것이 아니라 1심이 맞는 거다, 2심 재판을 잘못했다, 이렇게 나야죠. 자, 그래서 말이죠, 검찰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것이죠. 상고 이유를 9가지로 정리해서 그야말로 300페이지에 이르는 그런 장문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아주 조목조목 짚는 그런 날카로운 그런 상고 이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발언 문장의 인위적 재조합을 지목했다. 발언 문장의 인위적 재조합,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이가 한 말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냥 그걸 갖다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한 말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걸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재명의 말을 그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재판부에서 인위적으로 재조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의견에 불과하다든지.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결합하여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일반인의 이해와 배치된 해석을 했다. 그렇죠.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의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왜곡해가지고 말이죠, 재판부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했다. 세 번째입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허위성을 간과했다. 백현동 발언은 말이죠, 1심 재판부에서는 모두가 유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허위성을 간과하고 말이죠, 이게 의사에 불과하다, 의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백현동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가 그 종을 4단계 상향해 준 거지 국토교통부가 상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재명한테 그 상향하라고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의무를 부과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국토교통부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을 4단계 상향해 준 것처럼 완전히 거짓말이야 이거. 이번에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주려고 아주 작심한 겁니다.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4, 5, 6, 7, 8, 9 이 5가지는 뭐냐면 기타 절차적 법리적 하자, 이거를 갖다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9가지라고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발언 문장의 인위적 재조합, 두 번째가 일반인의 이해와 배치된 해석, 세 번째가 백현동 관련 발언의 허위성을 일부러 간과했다는 점, 그 다음에 기타 절차적 법리적 하자를 전부 다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저는 2심이 완전히 이거는 뭐 재판이 아니다. 지금 2심 재판에 대해서 법조인들이라면 전부 다 이걸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집힌다고 봅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권순일도 구워 삶았는데 또 판사를 구워 삶아서 또 이렇게 무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레 짐작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구워 삶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듣고서 말이죠,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같이 여론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것은 판례에 의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라는 건데 이 판례를 어겨버렸습니다. 그다음 백현동 개발 주체와 관련해서 백현동 개발할 때 말이죠. 이 허가의 주체는 이재명이에요. 근데 마치 허가의 주체가 국토교통부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 버렸습니다. 책임 소재를 갖다가 이재명한테 책임이 있는데 마치 국토교통부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재명한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간과했습니다. 이거는 또 이 판결의 정치적 파장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죄를 줘버리면 앞으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됩니다. 법에도 어긋나고 대법원 기존 판례에도 어긋난 판결이 이재명의 2심 공직선거법 무죄입니다. 자, 검찰이 상고 이의서를 제출하면서 300쪽을 제출하고 그리고 9가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검찰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무죄 이것이 그야말로 파기되고 파기 재판이나 또는 파기 환송에 의해서 유죄를 받을 것이 저는 그것이 법리 맞고 사실관계에 맞고 그런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죠. 강신업 팀입니다.